요즘 원화가 휴지 조각 됐다고 유튜브에서 난리더라고요. 네, 보셨어요? 그니까요. 그 알고리즘에 뜨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엄청 달러가 강세가 된 것 같고 원화가 그만큼 가치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우리 기억 속에 그 전 국민 트라우마 있잖아, IMF. 그게 이제 모든 국민의 트라우마로 잡혀 있는데 그때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겁을 먹는 것 같아요. 헉, 그럼 IMF 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수입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흔하게 얘기하면 짜장면이 이제 6,000원 정도, 7,000원 정도 했던 우리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8,000원 되더니 9,000원 되더니 2만 원 찍는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밀가루도 수입, 식용유도 수입, 뭐 다 수입이잖아요.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가 그만큼 강세가 되면 올라가지 않는 월급, 올라가는 물가를 경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 점심값, 밥값은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않는 월급으로 올라가는 밥값을 충당하려고 하니까 다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그러면 이제 무서워지죠. 그러면 또 갑자기 무지성으로 갑자기 달러를 사야 되나? 엊그저께 갑자기 부동산 공부하다가 달러 공부하고 계시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갖고 있던 그나마 소중한 1,000만 원, 2,000만 원이 더 쪼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할 건 없다 보니 그냥 앉아서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이슈만 있으면 달러가 올라가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도 무슨 이슈만 있으면 나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자연스럽게 맨날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경제나 거시경제에 관심이 있거나 뭐 달러 동향을 보거나 이러진 않아요.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죠. 마침 잘하는 게 부동산 투자고 마침 잘하는 게 이제 숙박이고 마침 잘하는 게 요거다 보니까 돈을 좀 번 거지 거시경제에 막 관심이 있고 사실 그러지는 않거든요. 다만 갑자기 달러가 올라갔네?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지? 아, 이 정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수준인 것 같아요. 안 불안하세요? 피디님은 불안하세요? 살짝. 왜냐면 제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고 하니까. 맞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제일 불쌍한 거죠. 월급은 안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진짜 우리 같은 서민들이 제일 불쌍하고 또 막상 무지성으로 달러를 지금 샀다가는 너무 또 고점이니까 나중에 망하면 어떡하지? 또 이 걱정되고 그러면은 달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럼 뭐 우리는 지금 당장 달러를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저도 한참 하다가 결론적으로 왜 나는 안 불안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PD님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큰일 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냥 괜찮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미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을 나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인플레이션 해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름. 예를 들면 단순하게 딱 월급 구조만 갖고 있는 사람은 월급은 달라지지 않는데 물가는 계속 올라가다 보니 뭐 달러가 갑자기 강세가 돼도 약간의 물가가 올라가도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 자체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는 돈만 커지니까. 근데 저는 너무 다양한 데서 너무 다양하게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놨고 이 돈을 버는 속도가 인플레이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당장 불안하거나 무서워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미 그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현금 흐름도 인플레이션을 앞서 나갈 만큼 잘 들어오게 만들어 놨고 그러니까 앞단에 이런 노력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럼 생각해보면 달러를 지금 막 사야 되나? 아니지. 지금 달러가 고점이니까 지금 사면 안 되지? 그러면 잠깐만, 내 돈이 또 이제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그럼 지금 갑자기 부동산 해야 되나? 아니지.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한국 부동산 사면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잠깐만, 그러면 미국 주식을 사야 되나? 아니지.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있는 내 소중한 이 돈이 사라질까봐 지금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기 전에 미리 월급 외에 수입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돈을 다 써서 없애버리지 말고 작게든 크게든 부동산 가치에다 투자를 해놓고 그리고 이걸 반복해서 결국 나만의 그 투자 사이클? 나만의 그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특히 지금 PD님 지금 막 불안하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요번 기회를 삼아서 내 자산을 어떻게 다시 바꿀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현금 흐름 구조는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다음번에 혹시 또 이슈가 있을 때에는 덜 불안하게
벼락거지 되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 안 하게 요번 기회에 만드는 거죠. 당전님의 구조를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려드릴 수 있죠. 당근. 우리는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 300만 원 월급으로 살아야 하고 이 200만 원, 300만 원 월급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 월급 외에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스스로가 좀 찾아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냥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2, 300만 원만 있게 되면 절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가 없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물가 가치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내 월급은 멈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만큼 따라가주는 자산에 투자를 해 놓던지 아니면 이 수입을 따라가게끔 올라가게끔 만들어 주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은 단순히 건물 사서 월세 받는 건물주밖에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건물주를 하지 않더라도 현금 흐름을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추가적으로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또 본의 아니게 제가 할 줄 아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해외 구매 대행을 하라고 할 수도 없죠. 내가 안 하는데. 내가 하는 거 위주로 얘기하면 저는 또 에어비앤비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에어비앤비야말로 본격적인 달러를 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어비앤비가 외국에서 입금이 되고 달러로도 입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페이팔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달러 입금을 받게 되면 훨씬 유리해요. 그 설정 가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 월급이 만약에 200이다, 300이다. 거기에 100만 원만 추가로 벌어도 물가 상승 부분 올라가는 걸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부수입을 홀랑홀랑 써버리지 않고 잘 모은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작던 크던 자산 가치에다 투자할 줄 아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불안해만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고민을 해보시고 두 가지.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현금으로 만들기.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으로 자산에다가 투자해보기. 라도 하면 이 두 가지라도 이번에 실행을 해보시면 달러 강세 말고 다른 이슈가 온다고 하더라도 발발발발 떨잖아요. 맞아요.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뭔가 이번 기회에 해놓으면 왜 나는 안 불안하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플레이션도 방어하고 있고 자산 가치에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이미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약간의 미국 주식? 약간은 미국 주식. 몇 년 동안 꾸준히 사놨던 미국 주식이 있었는데 그게 45%가 올라갔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까먹고 있었다는 거.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요번 기회로 뭔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발발발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 해외 주식 계좌라도 만들어서 투자를 시작하시던지.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재테크, 그리고 투자, 그리고 현금 흐름, 자산 투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직장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뭐 그냥 난 이렇게 살래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하고 자산가치 늘려가고 이게 약간 좀 선택이었는데 이제는 필수가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했다가는 진짜 벼락거지가 된다라는 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젠 필수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월급 외에 현금 흐름 내가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내 월급은 올라가지 않으니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되는가, 난 어떤 노력을 하는가, 난 뭘 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을 쓰지 말고 잘 모으기. 모을 때 동안 현금이 또 휴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현금이 휴지가 된다는 건 되게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거에 휘말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원화가 뭐 현금이 휴지가 된다, 현금은 갖고 있으면 쓰레기가 된다라고 하는데 모든 기회를 만들어주고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도 다 현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뭐 현금을 들고 있는 게 휴지 조각이 된다, 쓰레기가 된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워딩에 속지 마시고 일부 돈을 갖고 있는 연습도 해봐야 돼요. 지금 나나 PD님 50억이 만약에 통장에 있어요. 그럼 그 쓰레기 50억 버릴 겁니까? 아니요. 휴지 조각인데 버릴 겁니까? 저 주십시오. 그 휴지 조각. 좋잖아요. 5천만 원이라도 지금 통장에 만약에 있다.
그게 어떻게 휴지입니까? 돈이지. 절대 그런 감정적인 워딩에 흔들릴 필요가 없이 내가 목표 금액까지 꾸준히 계속 돈을 모으는 노력을 해본다. 그게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모아진 돈을 자산 가치에 크던 작던 투자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든지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조금 더 도전적이신 분들은 코인이라든지 잘 저는 모르지만 이 정도? 그래서 세 가지 로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추가적인 현금 흐름 만드는 노력,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돈을 다 써버리지 않고 모으는 노력, 그때 주변에서 현금 들고 있으면 휴지 조각이야 라는 말에 절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통장에 돈을 모아보는 노력을 해보는 거.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을 내가 공부하거나 좀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투자처에 자산 가치로 투자해보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로직으로 가면 다음번에 혹시 더 큰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그때는 막 불안해가지고 난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어떻게 보면 불안하신 분들한테는 좀 점검해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그리고 내 돈의 흐름을 바꿔보고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3번부터 하거든요. 일단 자산에다 갖다 넣거든요.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부동산에 갖다가 일단 막 때려 넣고, 그리고 일단 막 미국 주식 막 사기 시작을 하겠죠. 지금 이제 달러 올라갔으니까. 주식 막 또 올라가면 또 주식 사고. 3번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앞 단계 1번, 2번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면 그때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천만 원일 때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종류가 달라지고, 그리고 1억일 때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갖는 힘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있는 지금 3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을 얻다가 막 넣기 바쁘지 마시고 앞단에 1단계, 2단계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좀 어느 정도의 힘을 갖는 돈의 사이즈가 되면 그때 자산에다 넣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달러가 1,400원, 1,500원이 된다고 해서 우리 당장 죽지 않잖아요. 우리 생활이 막 갑자기 180도 바뀌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이런저런 한 요인에 의해서 달러가 갑자기 강세가 되고 갑자기 급등을 하니 이제 불안하다, 이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준비를 잘 해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 내가 해놓은 것들이 있으면 절대 불안하잖아요. 그럼 지금 불안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안 했거나 할 줄 아는 것이 없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불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무슨 지금 당장 뭐 거시경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죠. 왜냐면 저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다른 채널에 너무 양질의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걸 보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정보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댓글에 정부 탓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언제까지 정부 탓을 할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정부 탓하기 전에 난 뭘 했나? 난 한 게 있나? 에 대한 고민을 또 해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보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나도 나만의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 부러지세요? 누가요? 저도 그냥 애 둘 키우는 그냥 아줌마예요. 근데 진짜 열심히 사는 아줌마인 거죠. 그러니까 저가 뭐 특별하고 엄청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잘하는 걸 그냥 열심히 했고 거기에서 이제 성과가 났으면 성과가 난 걸 계속 디벨롭하는 과정을 반복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다 보니 달러가 올라갔어? 그랬구나. 근데 나는 유튜브도 달러로 받고 에어비비도 달러로 받고 나는 달러가 올라가도 나쁘지 않고 생각해보니까 미국 주식도 있었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뭔가 해놨던 일들이 이렇게 또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작게라도 뭔가 해놔야 돼요. 해놔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금 같은 거 이렇게 조금씩 사고 이럴 때 웃었거든요. 그걸로 뭐 나중에 목걸이 만들려고 하니? 막 이랬거든요. 그게 꽤 큰 돈 돼요. 금값이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놓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 아셨죠? 뭐라도 하세요. 불안해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누구 탓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난 뭘 했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기회로 만들면 또 우리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산을 만들고 지키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실천 내용이나 여러분들의 계획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에 기회를 잘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세요. 감사합니다.